자, 오늘은 서희초 교사 49제 일이자 동료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한 날입니다. 그래서 25년 차 교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희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평소라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시간입니까? 그죠? 아직 집에 있을 시간입니다. 집에 있을 시간이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 네, 초등학교 몇 1학년 년? 담임입니다. 1학년 담임. 25년 하셨다고요? 네, 25년 됐습니다.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가 아니면, 그리고 교사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 나왔나 길에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뭐 몇만 수준이더니 지금은 10만, 20만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 자리에 없는 분들도 사정이 형편이 혹은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온 것이지 마음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교감 선생님까지. 그러니까 많이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교육부 장관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야유를 보냈다고 하니까 네. 교사의 신분인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이해해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학교가 이제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 네. 이게 학교 밖에서 일어나야 할 일인데 학교가 소송전에 다 휘말려 있다. 네. 이 이야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무엇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예. 발생을 합니다. 예. 그것이 동료 학생에 의한 예. 폭력, 학폭이죠. 괴롭힘 예. 이런 것으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학교폭력 예방법이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던 것을 네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법을 개정하게 되고요. 예. 그 정신은 나쁜 게 아닌데. 예. 그때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예.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었고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기록과 관련된 장관 고시의 훈령에 예.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안들을 예. 생기부에 기재를 하게 고시를 변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최근 사태에서 다 겪었던 것처럼 정순신 혹은 뭐 이동관 사태로 저희가 명명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처럼 생기부 기재는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졌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지식이나 돈을 이용해서 그걸 막을 방법이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대상으로 절차가 잘못됐다, 매뉴얼을 못 지켰다, 수업 시간에 데리고 가서 애를 분리시키고 조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가 학습권이 침해됐다 이런 식으로 생기부 기재 가해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졸업을 할 때까지 즉 입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보를 시킵니다. 행정소송을 하고 2심을 가고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은 대학은 진학하게 해버리는 이렇게 되면서 학교의 모든 이런 폭력과 관련된 사안들로 인해서 학교는 그런 법적 쟁송의 자리가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가해자야라고 교사가 이제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의 이제 교실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녹취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는 메커니즘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 교육부 장관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0년 전 교육부 장관을 할 때 그때는 교육과기술부 장관이었죠. 그쵸. 예, 이주호 장관 당시 장관이 학폭이 있자 당시 학폭으로 이제 문제가 되자 큰 이슈가 됐죠. 예, 그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만들었어요. 네, 근데 생기부에 기재한다는 것은 대학 진학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폭을 한 가해 학생이에요 라고 학교에서 판단을 하면 이제 생기부에 기재가 되고 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학부모들 중에 재력이 되고 네. 그리고 법적 조력을 받을 만한 네. 혹은 뭐 당사자가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거꾸로 네.
이 아이가 학폭을 저질렀어요라고 이제 쭉 조사를 해서 학폭의 가해자로 판단을 한 그 학생의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거꾸로 선생님이 학대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선생님이 아동 학대를 해가지고 이 소송을 끌고 가가지고 성기부에도 기재가 못되게 하고 선생님을 괴롭히는 거군요.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혹시나 이런 그러니까 소송이 우리 얼마나 교실에 있어요? 녹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아이들이- 때문에 교권 침해 아. 신고를 못 하는 겁니다. 되려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봐. 선생님들이 그 상황이 지금 10년 동안 쌓여 있게 되어 있던 거고 지금은 교실에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어딘가에서는 녹음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실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아이를 야단을 쳐도 모욕을 했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너 이렇게 친구를 때리면 어떡하니? 그러면 아이를 네. 모욕했고 정서적으로 학대해서 네. 아동학대법. 그 아동학대법이라고 하는 법 취지 나쁘지 않죠. 근데 그거를 그렇죠. 교실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다 아동학대법으로 소송을 걸어버리는군요. 네, 그리고 초기에 정말 거의 대부분의 그런 신고 사례들이 지자체가 하기 이전에는 그 위탁한 곳에서 이제 그 아동학대 사안의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아동학대로 판정을 해버렸고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에 실제로 형사로 가가지고 기소가 되는 비율은 1.5%밖에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돼서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이 난 사람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이 돼서 10년 동안 취업금지가 됐었어요. 물론 이제 정교조에서 이제 그 인권위에 제소를 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기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네.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법적 네. 판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선생님은 10년간 네.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이 되어버립니다.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방어권도 없이 엄청나게 위축되겠네요. 아동학대 신고는 일단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아동학대 처벌법에.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이제 17조 5항 개정을 교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정서적 학대라는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법 취지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그 생기부의 학폭으로 그 기록이 기재될까 봐 그걸 막는데 아동학대법을 악용을 하고 있는 거군요. 거의 그런 메커니즘으로 다 모든 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선생님이 걸리면 여기서 그냥 10년간 헤어날 수 없는.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여서 현재 알고도 신고를 받았는데도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게다가. 그 연수를 저희는 해마다 받아요, 교사들은. 그러니까 교장교감 선생님도 10만 원의 과태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냐, 아니면은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은 정말 비위의 정도가 강한 경우만 직위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두 법이 상충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관리자들이나 교육청에서는 신고로 진행을 하고 교사는 그 다음 날부터 직위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하고 교사들을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병가나 연가를 종용받거나 아예 직위해제를 바로 시켜버리는 거죠. 신고만 돼도요. 그게 법원에 가서 한 1% 정도밖에 유죄가 나지 않지만 1.5%만 기소가 되지 거기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그렇지. 많습니다. 기소도 1.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유죄 비율이 1.5가 아니라 네. 기소가 1.5요? 네. 그럼 그보다 그 유죄 훨씬 판단은 좋죠. 훨씬 낫겠네요. 그러니까 네. 1% 미만의 그러니까 99%는 이게 죄가 아닌데 신고되는 것만으로도 직위해제가 되고 그리고 그게 10년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네 이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어제 오늘이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교사들이 2016, 2017년부터 다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 부분에서 소송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특약 보험을 들었죠. 이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너네 정규직이잖아. 그리고 너네 방학 있잖아. 그 왜 못 참아? 그러니까 교사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뭐 잘 진보적인 모르죠. 교육 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조차 20년, 30년 전에 학교 상황을 그렇지. 떠올리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들이 권위만 생각하고 그렇죠. 니네가 갑이잖아. 교실에서 너희가 왕이잖아. 라고 보는 인식이 너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5년 하셨으니까 네. 25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 그때는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그럼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 네. 그래서 학부모가 그러니까 이런 법을 가지고 선생님들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겠군요. 거의 일상적으로 그런 위협 속에 살아요. 아이가 교실에서 뭘 하다가 넘어져거나 다쳤다. 네. 이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좀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학부모가 어떻게 나올까? 좀 예민한 학부모라면 이걸 어떻게 잘 말씀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 같으면 뭐 항의한다든가 찾아와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내 사회적 지위가 다 날아가고 소송에 휘말리고 인생이 거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인생이 망가지고 그럴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일들을 한 10여 년 겪어놨더니 말단 교사부터 교장까지 이건 도대체 학교가 그분들도 교장교감님도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상급기관에 보고는 하지만 너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사실은 자아분열을 겪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신 거고. 본인들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장이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폭력을 학교 폭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싸워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사실은 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몇백 명이 모여 있는 방에서 있는 것도 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학교는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것을 그냥 불링이라고 하지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진학에 방해가 된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하겠다. 그런 마음일 텐데 그 학부모들에게 이런 수단을 쥐어준 거예요, 지금? 10년 전에. 그렇게 이제 취지는 그렇지 않았으나 그렇지, 그렇게 돼버렸고 이번에는 돼버렸고. 또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게 교권 침해로 그 교권 보호위에 이제 처분을 받은 아이도 생기부에 기재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생기부의 기재를 또 막으려고 또 근데 다시 교사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폭으로 우리가 그렇게 당했는데 교권 침해로 이걸 당하면 그러면 소송이 더 그 벌어지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또 그런 나를 대상으로 또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교실을 녹음하고 하지 않을까? 더 하겠죠. 정말 무한 루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결책이 아닌 것을 네. 해결책이라고 내놔서 10년간 선생님들이 고생했고 그리고 이제 서희초고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이러다가는 그러니까 다 오늘 죽겠다. 연가나 병가를 쓰고 나오실 선생님들도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돼가지고 모든 걸 다 잃고 직위해제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보다 연가범 병가범이 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각오들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아하,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자, 그 나머지 사안들은 지금 뭐 교육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보려고 선생님들 징계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막아질 일이 아니네요, 보니까. 교육부가 교사들의 분노를 더 키웠고요. 지난주 30만 동원의 동력이 바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계속 징계 협박을 하니까 도대체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의 수장인데 이렇게 교사들을 몰라주면서 무슨 교육부 장관을 하겠냐 하면서 예, 모든 집회 동력의 배경은 이주호 장관입니다. 이주호 장관이 선생님들의 형편을 살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만든 법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겠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생기부 예. 기재를 들고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생기부 기재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문제는 사실은 위기 학생 뒤에는 위기 가정이 있고 위기 가정 뒤에는 위기 사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보듬고 지원을 해줄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엄벌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 생기부 쓸 거야? 교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즉시 분리 생기부 쓸 시킬 거야? 거야? 즉시 분리 시킨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지원 방안 전혀 없다. 자, 제가 듣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매우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선생님들이 이제 맞습니다.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심각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까지 쭉 이어서 듣고 싶은데 오늘 한번 듣고 몇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과 같이. 선생님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네. 그 방안도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모신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 네, 서울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25년 차 교사 전달력도 너무 좋으시고 한희정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